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높이고자 인텔에 195억 달러, 한화로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자금으로 인텔은 미국 4개 주에 걸쳐 1,00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가속기 칩을 내년 초에 출시합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은 AI 가속기인 마하1에 대한 기술 검증이 마무리됐다며 내년 초 실물 칩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현재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연준이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미국 GDP의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2.1%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각각 1%씩 올랐고요. 메타는 2%, 테슬라는 2.5%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황입니다. 코스피 1.46% 현재 강하게 빨간불 켜주면서요. 2,700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729선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5선, 드디어 900대를 돌파한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1,400억 원어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겠죠. 네, 어제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미정부가 반도체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텔에 약 200억 달러가량의 거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한 번 더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전반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섹터의 경우에는 3.72%, 현재 전공정 소재 섹터의 경우에는 4%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바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FOMC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갑자기 IT 부품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게 요거는 지금 FOMC 결과 나오기도 전이었지만 어제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안 빠지겠다라는 의미고 어차피 빠져도 올라가는 거고 저는 오히려 흔들어주는 IT가 너무너무 더 좋다. 땡큐다. 왜냐면 흔들면 더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IT주 움직인 거 보니까 별 얘기 없을 것 같다라고 어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도 했어요. 어제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면서 IT주를 사야 된다. 왜 사야 되느냐? 뭐 내년 뒤에 진짜 로봇들 로봇 막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이럴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시대가. 자, 어제 젠슨왕이 CEO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입니다. 젠슨왕 CEO가 얘기하기를 5년 이내에 인간 수준의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수준. 이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공상 과학 영화였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5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금방 가요. 5년 금방 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간 수준,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라든지 이제 사무직도요. 이제 로봇들 갖다 놓고 그냥 얘네들한테 일하고 그다음에 재고 정리 얘네들한테 시키고요. 요리하는 것부터 해갖고 지금 인간들의 일자리가 지금 위협입니다. 5년 내에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뇌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압력계 그다음에 뭐 왜냐면은 로봇들은 기계니까 아니 사람을 잡을 때에서 이렇게 확 해갖고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압력계라든지 아니면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기계적 여러 부분들도 이제 같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아니, 뇌만 좋으면 뭐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똑같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봐서는 어쨌든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제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는 종합해서 전달만 해드렸는데 또 얘기 나오잖아요. 젠스왕이 5년 내에 인간의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이 튀어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젠스왕이 헛소리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치켜 세웠다는 얘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5% 급등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장중에서는 많이 안 올랐는데 장 마감 이후에서 1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의 수요가 급증한 탓과 그 다음에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좋았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 메모리를 많이 그렇게 납품하는 점유율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미 생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미 벌써 다 내년 것까지 다 이미 뭐 소진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답은 나와 있죠. 그럼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구나. 저는 올해가 원년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모든 게 다 그냥 내년에선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IT로. 그러니까 공장 가면 이제 사람이 일 안 하고 막 로봇들이 일하고 있고 택시 운전사 딱 보면 다 로봇들이 다 운전하고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반도체들이 막 여기저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시대가 올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근데 지금 뭐 내놓으면 그냥 다 팔린대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어제 또 젠슨왕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커봐요. 반도체 잘 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무럭무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패턴들은 신고가대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도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신고가를 다 경신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자, 다우존스 고가 돌파했고요.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 또 했고, 나스닥도 역사적인 신고점, 종가상으로 신고점. S&P 500도 역사적인 신고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IT 부품주들도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래. 예를 들어 이만큼 좋아질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제 IT 반도체 시장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모든 부분들에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젠슨왕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 한국 사람들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긴 왜 모릅니까? 근데 모른대요.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젠슨왕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이거 따지려면 젠슨왕한테 가서 따지시고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를 치켜 세웠다 그러는데 그 HBM이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면서 막 극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반도체를 모릅니까? 뭐 그쪽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외계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극찬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저렇게 극찬을 했는지. 앞으로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슬슬 그때서는 우리도 눈치를 채게 될 텐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내내 나올 거고요. 내년에도 이어질 거고 내후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흑자 전환 거의 확실시하다라 얘기 나왔죠. 그래서 2분기 더 좋아질 거고요. 3분기 더 좋아질 거고 일단 올해 4분기까지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내년도 계속 좋아지긴 할 것 같은데 그건 내년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제가 2,800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2,80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800은 기본으로 갈 거고요. 올해 3,000까지도 봅니다. 근데 3,000을 가서 끝이냐? 아니요, 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역사적인 신고점이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수 3,500이 아니고 지수 4,000도 열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혁명이 오든 뭔가 세상이 뭔가 바뀌는 뭔가 혁명이 바뀌게 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마디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신석기에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뭔가 문명이 바뀌듯이 뭔가 세계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복잡한 상황들은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IT 섹터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죠. 일단 FOMC 확인이 됐고 실적이 좋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이제 IT 부품주 이제는 확인 매수 뭐냐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사야 돼요. 어제까지 쌌는데 오늘은 비싸네. 나는 못 사. 이러면 소외받습니다. 이러면 소외받아요. 어제는 쌌는데 오늘 비싸도 사야 돼요. 그래서 IT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종목을 100개, 백화점을 차려놨다. 100개를 갖고 있으면 그 100개를 다 IT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8, 9개는 IT로 꾸리는 게 좋아요. 한두 개는 딴 거 있어도 됩니다. 제약주를 갖고 있든 방산주를 갖고 있든. 근데 그런 거마저도 다 갖다 던져버리고 IT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제일 깔끔하게 움직인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고요. 하여튼 IT주들 안 올라간 거, 좋은 거 이런 거 찾으면 되고 HBM, CXL. 그래서 오늘 이따가 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도 아니고 사실 작년에서도 추천했었어요. 작년 6월 29일. 그때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 29일.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추천했었었는데 무슨 종목인지 이따 보여드릴 텐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가격이 들어왔던 건 작년 6월 29일 제 생일 때였고 그 전에서는 굉장히 싼 자리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지금 베스트 3위인가? 3위에 랭킹이 돼 있는 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IT주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주시고 왔는데요. 역시 반도체주 IT의 모멘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의 한마디에 일제히 고개를 들어준 이 반도체주 현재 흐름도 굉장히 좋지만요. 또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섹터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과 또는 섹터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6.1%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36,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더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작년 제 생일날에 추천했었던 종목이라고 그랬죠. 6월 29일 날. 그때 추천했었던 게 마지막으로 추천했었던 거고 그 전전전으로 가게 되면 완전 싸게 바닥에서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이미 600%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 패턴이고 지금은 신고가 패턴이 잘 갑니다. 어제도 PSK 홀딩스처럼 지금 신고가 패턴들은 무럭무럭 올라가는데 왜 얘네들이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500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수가 그렇게 급등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이미 벌써 신고가로 갔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언맨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정말 그런 수준의 로봇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걔네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 그걸 뭐 장난감으로 쓰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기업들은 그거를 도입을 하면 왜 도입을 하겠어요? 인간들보다 일의 능률이 빠르고 좋다는 거죠. 일단 똑똑하고. 얘네들은 24시간 동안 만약에 일하다가 얘네들이 뭐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잠을 안 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선점하는 게 돈이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사만 드라이버만 이렇게 조이면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뭘 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이제 파는 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HBM만 얘기하자면 뭐 이런 애들인데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비 관련주인 이제 전공정이라고 그러죠. 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전공정 관련주 쪽인데 얘가 CXL 아니고 HBM으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엮으려고 해서 엮은 거 아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2월 29일 날에도 나와 있고요. 2월 달 기사, 2018년도 기사, 2022년도 기사, 2023년도 최근 2024년도 2월 29일 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주성엔지니어링 HBM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 메모리 지금 젠승황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치켜 세운 그거 HBM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높이 사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오는 칩을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그걸 만들어내려면 이제 기계들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장비에 전공정 장비에 이제 하나인 주성엔지니어링인데 뭐 안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요. 하이닉스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동안에서 계속 많이 납품을 했었고 사실 HBM 그동안 하이닉스가 거의 선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치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기사에 보면은 디램 반도체 공장 짓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이 들어간다는 기사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은 뭐 그냥 앉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실적 좋은 흐름으로 뭐 그냥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고가로 또 갈 것 같아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어제 PSK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요즘 신고가 패턴이 아주 잘 가고 있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신고가 패턴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시세 분출해 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매수가 만나보기 직전에요.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3월 11일 말씀해 주신 한국항공우주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매수가는 53,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 10일 STI 매수가는 38,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PSK 매수가는 26,000원 말씀해 주셨고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4일 비츠로테크 8,16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3.55%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15일 퍼스텍 3,32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8일 퍼스텍 매수가는 3,33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3월 19일 LX세미콘 매수가는 79,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PSK 홀딩스 어제 말씀해 주셨죠. 41,4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을 14.01%, 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PSK 홀딩스, 네, 하루 만에 정말 목표가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해서 추가적인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들어볼 거고요. 또 오늘 장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IT 부품주 쪽에서 일단은 뭐 PSK도 있고 PSK 홀딩스도 있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HBM, CXL 이거 다 이제 개념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데이터 링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들인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계속 이 부분들이 호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신고점으로 간 종목은 왜 자꾸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느냐? 시대가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고 있는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지 청동기에서 다시 구석기로 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한번 열리기 시작해.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토끼랑 강아지랑 비교해봐. 구분해봐. 그러면 얘들이 비교를 못했었어요. 그동안. 얘가 토끼고 얘가 그러니까 사물이 있다 없다 뭐 동그라미다 네모다 이거는 구분을 하는데 01, 01, 01, 01 숫자 개념으로 아니면은 뭐 논리보다는 이제 그 하여튼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구분을 했었는데 사물이라든지 이 개념적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랑 강아지랑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랑 심지어 토끼도 구분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거를 이미지로 GPU를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하네. 해갖고 이제 막 그 GPU를 열심히 갖다가 이어붙이니까 이제 이세돌 씨도 이기고 뭐 이랬던 물론 우리도 한번 이겼죠. 이세돌 씨도 한번 이겼죠. 어쨌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간을 지금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서 이제 많이들 깨닫게 됐는데. 첫째 GPU의 이 시스템의 엄청난 발전이 지금 시대를 바꾸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전에 있었던 반도체주들의 그 올라왔던 부분들은 다 리셋해야 돼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는 그동안 뭐 여기서 뭐 그동안에 뭐 1에서 1만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만까지 올라온 걸 다시 제로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0입니다. 이거 신고가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가 0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지는 않고 물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14% 수익이 났는데 절반은 잘 팔고요.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절반을 잘 팔고 또 딴 것도 사면 되는 거니까 왜 절반을 팔라 그러면은 시대는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던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대는 저는 틀린 얘기한 건 없어요. 앞으로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도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주가가 거꾸로 가도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쨌든 시대는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고 엔비디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도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꼭 실적과 주가에 비례하진 않아요. 시장이 어느 순간 급락한다 하락장으로 바뀌면 실적 다 무시하고 급락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장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 보세요. 모르죠. 이게 뭐 100만 원 갈지도 모르고 1000만 원 갈지도 모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조정받으면 세게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라 붙이는 말고 보유자의 영역이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5월 21일 날 600.2% 수익이 달성이 돼 있는 종목인데 이게 몇 년 됐어요? 한 2년 됐을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저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추천했던 거거든요. 2년에 3년 됐네요. 4년? 1, 2, 3,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게 이제 여기인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여기 기준으로는 600%. 근데 왜 얘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느냐. 신고 뭐 이러면 거의 신고점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없다고 치고 이거는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급도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상이 바뀌는 거를 미리 얘는 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더 올리긴 할 겁니다. 신고점으로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신고가 패턴인데 어쨌든 600%나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추천했냐면은 작년 6월 29일 제 생일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여기네 여기 이때 17,100원에서 공략을 해서 그 이후에서도 여기서 주긴 했는데 그때 매수 가격을 15,000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때 잘은 모르지만 15,000원 줬다라는 것은 그때 장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네 그때 그렇죠. 작년 9월 달서부터 제가 현금화 전략해야 된다 하면서 11월 2일까지 FOMC 우리 파월이 달라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파월이 달라졌잖아요.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9월 21일인가 22일인가 그때서부터 제가 시장 급락할 것 같으니까 현금화하세요 하면서 줬던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15,000원. 당연히 미도달. 제가 3일 연속인가 계속 갖고 나왔을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15,000원 내려가면 사라고. 근데 안 내려왔죠. 잘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작년에 현금화 전략을 줬을 때 그때에서 줬던 종목도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들어왔던 건 6월 29일 날이었었는데 그때 17,100원 기준으로 138%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좋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가도 이제 가격 전략 드려야 되니까. 자, 다음은 원익 IPS. 작년 8월 달에 드린 종목인데요. 작년 8월 달에 저는 반도체줄이 그때서부터 갈 줄 알았어요. 미국장이 너무 좋아서. 근데 좀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을 세게 받았죠. 그래서 현금화 전략 한번 중간에 한번 줬던 거고 11월 2일서부터는 FOMC 결과 보고 매수 시그널로 다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했던 거고 자, 고가를 여기 앞에를 하나 돌파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될 겁니다. 얘도. 왜냐면 차트가 돌파하게 생겼어요. 돌파하게 생긴 종목이고 그래서 수익률은 22.4%. 나중에 조정받으면 공략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이죠. 3만 원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한 3만 1,000원, 2,000원 내려오면 사볼 만한 종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가온칩스. 178%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얘도 신고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 미국장 빠지지도 않고.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3번 계속 유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 계속 가겠다. 뭐 뒤로 늦추는 거 없이. 그래서 지금 빠르면 뭐 6월 달, 뭐 늦어도 뭐 7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기야 하겠지. 안 한다는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금리 인하하는 거 취소하겠다. 오히려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가온칩스 얘기했고, 자 HPSP 얘도 반도체 장비주 쪽이고 얘도 오늘 좀 반등 나오죠. 얘도 수익률은 79.5% 수익률을 달성해 돼 있는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지만 참 얘도 강한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PSK 1월 25일 날 최근에 줬던 종목인데 오늘 잘 갑니다.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하고 오늘 신고점인가요? 역사적인 신고점 또 돌파를 하는 잘 가네요. 한번 돌파하면 계속 가요. 내려와라 해도 계속 갑니다. 그게 신고가 패턴의 특징이고 지금 반도체의 사이클과 반도체 흐름을 봐서는 이거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안 떨어져요. 이거 계속 가요. 좀 오버하면 1년 내내 갈 겁니다. 그러면 얘가 1년 내내 3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은 모르겠는데 정말 얘가 10만 원 가면 그럼 다른 애들은 바보도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좀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전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가면 다른 애들도 다 가는 거예요. 왜 다 간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다닐 거래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수페타시스. 얘도 신고가로 다시 넘어갈 거라 그랬죠. PCB도 관련주들도 반도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엔비디아 예전에 뭐 납품한다 그래갖고 급등했던 애잖아요. 다시 가겠죠. 47.5%의 수익률을 주고 있는 종목이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얘도 신고가로 이미 가 있는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나요? 힘을 지금 못 내고 있죠. 근데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조정이 8만 원에 끝날지 7만 원에 끝날지 지금 9만 원에서 마무리할지 이거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세력들 마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올라간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떨어뜨렸다 올라갈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어쨌든 간에 신고점으로 돌파하긴 할 건데 웬만하면 싸게 사세요. 싸게 사시고 오늘 장중에 저가가 여기가 35,100원대였는데
오늘 저가로 내려오면 35,200원. 자, 저가 정도는 그래도 한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운이 좋으면, 안 좋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35,200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고 판다고 떨어진 종목이 아닙니다. 어제 PSK도 8천억짜리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고 여러분 판다고 떨어진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은 호가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저는 그 시가총액 500억 이하짜리를 잘 안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35,200원에 내려와서 사셨을 때 사게 되면 물리게 되더라도 어차피 추세 방향이 우상향이고 지금 IT 섹터들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지. 그래서 이상한 거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팔아버리고 반도체 IT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떠 있는 종목은 일단 개인들이 안 사요. 많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막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기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떠 있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잘 가기 때문에 이 떠 있지만 가격대를 주면 이상한 거 약한 거 팔아다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종목이고 조만간에 이거 고점 돌파하게 되면 아 내가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또다시 역사적인 고점 PSK처럼 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장중에 흔들려서 가격은 잘 안 주겠지만 35,200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저희 매수가는 35,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과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로 샵 0082번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저희 종목 상담 진행 중이죠.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가레인인데요. 바로 저희 빈출 종목이죠. 반도체주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자면요. 어제 거래소에서 장마감 후 1일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 뉴스가 지금 떠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050원, 보유 비중은 5%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장에서 흐름 보시겠습니다. 6.74% 오르면서 현재 1,030원 선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만약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링크 주소를 드릴 때 거기서 들어오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에서도 계속 IT 아주 도배를 해놨는데 눈치를 채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제약주 아니면 뭐 화장품 뭐 딴 것 이상한 거 뭐 건설주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처리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IT가 좋은 줄 알아도 사질 못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IT는 계속 움직이니까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자, 기가레인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050원에 비중 5%. 이건 뭐 최근에 하셨나 본데 이거 그냥 빠져나오세요. 자, 이거 이렇게 차트를 보면 우하향으로 내려받고 있죠. 이것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들을 8개, 9개 넣어놓고 10개 중에서 8, 9개는 이렇게 우상향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이 5%고 나머지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 8개, 9개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갖고 있다가 뭐 한 1,200원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뭐 더 가져가 상관없어요. 8, 9개가 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되게 안정적인데 이런 애들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게 올라가죠.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 가면 다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3,000이 언제 올라올 줄 알고요. 저는 올 연말 한 12월 달쯤 보는데 그러면 12월 달까지 수익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손실이 큰 것도 아니니까 여기 잠깐만 올라올 때 그냥 수익으로 바뀌면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와도 이게 걸리는 종목은 또 부딪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는 종목들보다는 우상향으로 돼 있는 종목으로 다시 재접근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오래전부터 저기 했는데 제가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 원준을 뭐요? 어떤 거요? 원주? 원준. 원준. 예. 그래, 원준. 예. 이거 그래서 사셨는데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32,000원에 3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본전이 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니 지금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려고요. 그래 일단은 분석은 해드릴 텐데 일단 뭐 예. 큰일 날 건 아닌데 예. 빨리는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차트 보겠습니다. 예. 한 올해는 갈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움직이겠다라는 시그널이 보이질 않아서 어쩐지. 우리가 이제 막 예. 그 싹을 이제 봄 되면 이렇게 싹을 심으면 어떤 거는 예. 되게 잘 자라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밭도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밭은 되게 잘 자라는데 저쪽 밭은 잘 안 자라고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뭐 무슨 영양 차이인지 아니면 햇빛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뭐 기온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요쪽은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냥 시간이 좀 걸리다 뿐. 그래서 지금 예.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예. 32,000원이니까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근데 갖고 있는 건 근데요. 괜찮아 보여요. 제일 처음에 막 15만 얼마까지 갔을 때 이제 그걸 줄을 받았어요. 4배인가? 뭐 15만 원 그래갖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중간에 가격이 바뀌었었나 보네요. 그게요, 예. 10몇만 원 주고 어쨌든- 샀던 건데. 지금 어째 단가는 지금 32,000원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일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뭐 최근에 잘 가는 것들은 또 잘 가는데 안 가는 그게요.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살살살살 올라오면서 일단 25,000원까지는 어려워 보이진 않으니까 25,000원 왔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 예. 지금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밑에서 수렴형으로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만 갖고 있으면 이게 퍼스텍하고 똑같아요. 예. 언젠가는 가는데 그 언젠가니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근데 가기는 가는데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얘도 원준처럼 깨지려면은 한 5,300원에 물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지만 얘를 예. 기준으로 얘도 30% 물렸으면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3,300원 뭐 3,400원 이런 데 추천했기 때문에 좀만 올라오면 수익이고 가져갈 만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은 교체를 하는 게 나아요. IT로. 마찬가지. 원준도 물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1,000원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지금 확 잘라버리고 그냥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서 퍼스텍을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고점에 물리면 가져가야 되고 바닥에 있으면 교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IT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물려 있고 그렇다 나쁜 종목도 아닌 것 같으니까 길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얘는.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힘드네요. 나이도 있고. 일단 25,000원 정도만 와도 그래도 뭐 거기서는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자리니까 예, 예. 거기서 한번 교체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때 됐을 때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새로운 갑자기 희망이 생기면서 갑자기 다 막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예, 예. 25,000원에서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비중은 더 이상 고맙습니다. 늘리지 마세요. 예, 예.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저희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이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현재 5.66% 상승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6,4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각각 1.46%, 1.52%, 1.5%에 수렴하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730선 향해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04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 공세,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어떻게 오후장 시장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OMC 끝나서 그런지, 근데 어제도 나쁘진 않았죠. 자, 차트, 화면 한번 잠깐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5,600억 사고요. 선물도 7,500억 삽니다. 강하게 사죠.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콜옵션도 삽니다. 그냥 원웨이, 한 방향이죠. 상방향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선물은 매도하지만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에 지금 겁을 냈는지 그냥 올라가니까 막 던지고 있는데, IT 섹터는 그렇게 크게 던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 IT 섹터들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가 어제는 그 젠슨 왕 발언 때문에 왜냐면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잘 납품하고 있었던 젠슨 왕이 하이닉스 얘기는 안 해주고 삼성전자의 HBM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그쪽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켜 세우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삐져가지고 잠깐 2% 어제 떨어졌다 그러죠. 어제 2%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하고 하는 흐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반도체 장비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이런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 전공정, 후공정이 있어야지만 개념적으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거 다 개념이에요. 무슨 뭐 기계가 아니고 개념.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빠른 속도로 이거를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속도를 전달해 주는 CXL이라든지 HBM 메모리를 쌓는 거죠. 고대역. 예전에서는 막 100만 평에다가 깔아놓고 만들어야 될 반도체를 이제는 손톱만하게 만들어 놓는 이 정도의 집약되는 이런 속도, 이런 이제 고효율, 고성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반도체의 개념의 칩을 만들어내면 그걸 다 기계들이 찍어내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비죠. 그러니까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뭐 계속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도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개념이랍니다. 개념.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나온 이슈들에 대한 관련된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였던 건데 결국은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일을 해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좋게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주들도 실적들이 점점 좋아질 텐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물론 다 움직이긴 할 건데,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왜 적자가 나오느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도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든가 인텔과 애플의 선택을 받아서 거기다가 단독적으로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에도 납품을 하고 해외에도 납품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들이 적자를 찍히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거는 좀 피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애들도 갑니다. 어쨌든 저는 다 간다고 보는데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내는데 간택을 받지도 않은 애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주성엔지니어링은 간택을 받은 애들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간택을 받은 애들은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은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3월 30일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5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전후로 해서 4월부터 이제 5월 15일 전까지 발표를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달에 나온 이후에서 또 2분기, 3분기, 또 4분기, 또 내후년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반도체주들은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네,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과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함께 보실 텐데요. 차백신연구소입니다. 우선 최근 이슈를 보시자면요. 저희 이제 차백신연구소 염정선 대표가 HBV 치료 백신에 대해서 6천억 규모의 상당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 저희 지금 매수가를 보시자면은 7,54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2%가량 떨어지면서 4,9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제 이제 그 일본의 이상한 괴질, 감염병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진단 백신 관련주들이. 치료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메르스가 치사율이 40%였습니다. 근데 그 메르스 관련주들이 잠깐 왔다가 지금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30%, 그러니까 치사율 30%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인류에 위협이 되고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메르스도 40%였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면 이것도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어제 움직였다고 제약바이오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안 좋아하는 쪽은 IT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면 7,500에 물린 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도 하려는 사람들은 제약주 하지 말고요. IT 하세요. 저희는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5장에서도 계속 IT 섹터들은 단단할 것 같네요. 내일도 결국은 또 IT 할 것 같은데 당분간 IT는 계속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IT주가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제는 IT 부품주 위주로 접근해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저희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